예전에는 공부 못하고 할 거 없는 애들이 미용 배울 거라고 하더니 요즘엔 헬스 트레이너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 헤어샵에서 디자이너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다. 그리고 언젠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절대 남자친구로서 만나면 안 되는 3대 직업: 중고차 딜러, 핸드폰 판매원, 그리고 트레이너.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사실 전부터 트레이너의 이미지는 그닥 좋진 않았던 것 같다. 예전에 공부 못하고 힘 좋은 애들이 할 거 없어서 하게 된 느낌이라면 요즘은 여자 꼬시려고 못 만드는 애들? 하지만 우리는 트레이너를 선택하는데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편리해진 덕분에 우리는 점점 저질 체력이 되었다. 온실 속의 화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을 딱 거기에 비유하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은 온실 속에서만 보호를 받기에는 건강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과잉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 그리고 신체 활동의 감소로 인해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이 생기고, 자업생활로 인해 우리의 근골격계는 너무 약해져 관절마다 통증이 생기고, 병원에서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스쿼트를 하면 허리가 아프고,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아프고, 복근 운동을 하면 목이 아프다고 한다. 너무나도 약해진 사람들, 약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움직임 패턴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약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병약하다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 만한 환자 비슷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온다. 운동이라는 것은 평소 신체 활동보다 조금 더 격하고 강도가 높은 움직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부상 위험이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 특히 개개인에 따라 취약한 관절, 취약한 운동들이 있다. 아무리 달리기가 장점이 많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달리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바로 달리기를 하기보다는 달리기를 보완해줄 수 있는 트레이닝이 선행되는 것이 좋다. 견갑골이 불안정한 사람이 벤치프레스와 같은 운동을 바로 하는 것은 어깨관절을 뭉개버리겠다는 것과는 다름없다. 그래서 트레이너는 이 고객이 어떠한 움직임, 그리고 어떤 관절이 취약한지, 그로 인해 어떠한 운동을 할 때 부상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트레이너가 되기 전, 아니 되고 나서도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 과거의 체육대학에서는 주로 운동을 위주로 가르쳤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가르쳤지만 언제부턴가 해부학, 생리학, 인체역학 등의 인체에 대한 기초학문을 가르친다. 더 나아가서는 기능해부학, 운동생리학, 트레이닝론, 운동처방론 등을 배운 후 각자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더 찾아보기도 한다. 이게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정이다. 이런 기초학문을 배워야 고객의 몸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트레이너가 객관적인 시각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몸 같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안 쉽게 했는데 넌 왜 못하냐?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냐? 내가 해봤는데 전혀 문제 없다. 원래 아프면서 하는 거다 등의 말을 많이 한다. anyway, 트레이너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 어제까지 운동을 배우던 엉짱 프론트 직원이 오늘부터 세션당 8만원씩 받고 트레이너를 한다. 몸짱이 되기 위해 벤치프레스를 하던 고등학생이 펌핑된 자신의 가슴 근육을 인지한 후 트레이너의 길을 향한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은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체육대학에서는 운전면허 정도 레벨의 수준이라고 표현한다. 그 정도로 취득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저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들도 꽤 있는 것 같다. 사실 저 자격증이 있어야만 트레이너를 해야 한다는 법도 없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지금 당장 돈 벌 방법이 없으면 그 누구도 트레이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은 낮다. 물론 운동을 전혀 해보지 않은 트레이너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은 트레이너는 무수히 많다. 숄더 프레스를 하는데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 뭐가 문제일까? 어깨관절 자체가 뻣뻣해서 그런 것일까? 견갑골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일까? 흉추가 뻣뻣해서일까? 그냥 공부하는 트레이너들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상하거나 고객의 엄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고 스쿼트를 하는 건지, 넘어도 되는 건지, 다리 크면 안 넘어도 되고 발이 작으면 넘어도 되는 건지, 다리가 길면 넘어도 되는 건지, 허벅지는 긴데 종아리가 짧으면 그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도대체 무릎과 발끝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요즘은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도 된다고 했으니 그냥 대세를 따르자 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너들이 많다. 인체역학과 기능해부학을 모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모르니까 그냥 시킨다. 그래도 돈은 받았는데 뭐라도 해야 하니까 일단 굴리고 본다. 이건 마치 수학 과외 선생님이 푸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잔뜩 내준 후 1시간 동안 계속 풀으라고 응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수학은 저렇게 하면 엄청 욕먹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은 저렇게 하면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다. 돈을 냈으면 배워야지 왜 선생님의 시선 안에서 자율학습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현재 피트니스 시장의 현실이다. 그럼 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약 올라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트레이너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요즘 수많은 직업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기계로 대체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어제 있던 직업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있다. 항상 걱정인 건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과연 안전할까? 일반인들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보니 아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되는구나, 아 트레이너는 숫자를 세주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정도로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진다면 분명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사라지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것이다. 근데 어떤 트레이너가 프레스를 하는데 견갑골의 움직임을 분석해주고 흉추의 가동성을 살려준 후 동작 하나하나를 교정해준다면 잘
잘 달릴 수 있도록 고관절의 안정성을 살려주고 무릎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주고 발의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트레이닝을 해준다면 이게 과연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가? 3분 운동 과학 영상을 만든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 물론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를 홍보하고 우리 고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컸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운동을 지도받는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트레이너를 만나야 돈 아깝지 않게 제대로 된 운동을 배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정말 큰 목적이기도 하다. 배움에 전혀 관심이 없는 트레이너는 자연스레 물러나게 하고 더 나아가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작은 사명감이 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은 그걸 위한 작은 몸부림이다. 우리가 최고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냥 트레이너의 기준을 딱 갖춘 수준일 뿐이다. 정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선배든 후배든 너무 존경스럽다.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이 직업 가치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제발 빨리 좀 관둬줬으면 좋겠다. 어떤 트레이너는 고객을 위해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떤 트레이너는 자신의 팔둘레 1cm를 더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두 트레이너들의 세션 단가는 똑같다.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야 할까?